오늘 얘기할 주제는 뉴진스입니다. 뉴진스 기사가 터졌어요. 예. 여러 채널들에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혹은 모두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때마침 뉴진스 기사가 나서 오늘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번 뉴진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사태가 있기 전 뉴진스가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향후 이들이 복귀했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리스크나 뭔가 그런 주의 깊게 저희가 봐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뉴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간단하게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면, 음악은 빅뱅이고 멤버는 동방신기였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빅뱅처럼 대중적이면서도 음악성을 갖춘, 그리고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자기들만의 그런 사운드를 구현해 나간 측면을 말한 거고, 멤버 구성은 동방신기의 그 한 명 한 명의 뛰어난 밸런스만큼 뉴진스도 그에 못지않게 뛰어났다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갖고 이 팀이 시장에 나왔을 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나눠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지 리스닝과 힙한 장르가 결합된 그런 음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뉴진스가 있기 전까지 이제 케이팝이 약간 혼돈의 시기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 혼돈이 어떤 의미냐면, 뭐 음악적으로나 그런 아이돌의 성향적으로나 약간은 조금 완전 팬덤향으로 모든 게 치우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기획사들은 점점 해외를 나가서 해외 공연, 해외 팬들의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가 소비하던 그런 대중적이고 뭔가 한국 특유의 그 감성에 있는 음악들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어떤 그런 세계관에 뭔가 그런 서사에 집중을 했었고, 음악도 뭔가 멜로디컬한 느낌보다는 완전 퍼포먼스 위주의, 그리고 굉장히 좀 센 음악 위주의 그런 어, 곡들을 들고 나오고, 어쨌든 이제 컨셉슈얼하게 너무 이제 가다 보니까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 리스닝적으로 이제 소비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아이돌과의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대중적으로 성공한 아이돌이 맥이 끊긴 지가 좀 오래됐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4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대중적인 아티스트가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 틈에 등장한 게 뉴진스였죠. 컨셉슈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공식들을 깨고 되게 쉬운 멜로디와 대중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놓지 않은 게 굉장히 당시에 힙한 장르들, 뭔가 그 힙함이 근데 미국 현지에서도 되게 마이너할 수도 있는, 근데 굉장히 지금 각광받기 시작한 그런 장르의 음악들을 들고 오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되게 쉽게 풀어서 어렵지 않게, 마이너한 느낌이 들지 않게, 또 멜로디 라인, 탑 라인은 또 굉장히 듣기 쉬운 그런 구성을 들고 나오면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죠. 250이랑 이제 프랭크, 뉴진스의 대다수의 히트곡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두 명은 사실 이 바나 소속, 그러니까 SM 시절에 미니진이 아마 알고 지냈던 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트였던 관계 같고, 바나가 SM 산하의 레이블이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이 된 것 같고, 이들이 이제 그 사운드를 구축을 하면서 어텐션이라든지 하이보이, 뭐 디토, ETA 이런 대표적인 뉴진스의 히트곡들을 만들어내면서
탑급 프로듀서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이너한 음악을 주로 하고 언더그라운드적인 실험적인 음악을 하던 프로듀서들이 이제 대중적인 교집합을 찾아내면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악적인 부분 외에도 특별했던 점이 있나요? 이 음악을 들고 나왔을 때의 그 프로모션 방식도 어쨌든 독특했어요. 그래서 신인이 첫 앨범부터 뭔가 트리플 타이틀을 시도하고, 뭐 그 다음 앨범도 그렇고 모든 곡들에 이제 자신감을 비췄는데,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빅뱅의 그런 음악적인 행보랑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빅뱅도 그 얼라이브 앨범부터는 이제 전곡 타이틀, 얼라이브 이제 메이드 앨범 두 곡은 거의 전곡 타이틀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앨범에 있는 모든 곡들을 다 이제 소개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과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도 첫 데뷔부터 이제 모든 곡들을 프로모션하고 모든 곡들을 다 대중들로 하여금 접점을 만들 수 있게끔 PR을 하고 마케팅을 했던 것도 되게 큰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커리어 정점의 음악을 꼽아보자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매번 좀 새롭고 같은 음악 장르가 아닌 좀 다른 장르들의 음악을 많이 건드렸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의 이 뉴진스 곡들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디토 OMG 앨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첫 앨범이 워낙 센세이셔널 했고, 그 어텐션 하이보이 그 두 곡의 파워가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센세이션을 이어갈 수 있을 이들의 영향력이 검증되는 이제 앨범이 디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앨범에서 사실 약간 그 시점부터는 뉴진스가 조금 이제 성공한 걸그룹을 넘어서 이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역대 걸그룹 순위 몇 위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어나더 레벨로 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대로 잘 끌어간다면 분명히 올타임으로 봐도 1, 2등을 다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보였고, 뭐 그래서 돌아가서 얘기하면 좀 지금의 행보, 지금의 사건들이 아쉬웠던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들이 계속 잘 이 흐름을 이어갔다면 거의 올타임에서도 손꼽는 최고의 아이돌 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레전드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가능성과 이제 역대 탑티어를 다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포텐셜과 영향력을 보여줬던 음원이 디토였던 것 같고, 뭐 첫 앨범 어텐션 하이보이 이 앨범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센세이셔널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그 파급력은 뭐 역대 어떤 아티스트랑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케이팝 역사상 거의 최고의 데뷔가 아니었나 생각 들 정도의 파급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뒤에 나온 ETA, 뭐 슈퍼샤이 뭐 다 너무 좋은 곡들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은 이제 하우스 스윗이랑 이제 슈퍼내추럴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영향력 차원에서는 초반 임팩트가 훨씬 강력했었죠. 다음으로는 팀 밸런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멤버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초반에 얘기한 이제 여자 동방신기의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남자 보이그룹을 생각했을 때 이 5명의 밸런스가 제일 좋았던 팀이 동방신기였거든요. 한 명 한 명 이 밸런스가 거의 탑 티어급의, 그리고 실제로도 그 동방신기란 팀 구성 자체가 각 팀의 에이스들을 모아서 한 팀으로 만들었다는 썰이 되게 유명하죠. 그 정도의 이제 에이스 팀이 동방신기였는데, 이제 뉴진스를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밸런스적으로 전혀 뭔가 손색이 없을 정도의 팀 구성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밸런스 좋은 팀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그 그룹에 한두 명의 그 포커싱이 꽂히기 마련이고, 메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멤버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전체 멤버 밸런스가 최상위급 그런 밸런스였던 것 같고, 최애 멤버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각자의 매력과 개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고요.
멤버별 실력에 대한 얘기도 해주실 수 있나요? 실력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보컬이 이 팀은 약간은 특이하게도 완전 하이 보컬이 없어요. 고음을 팍 쳐주는 그런, 보통 이제 아이돌 팀마다 있는 하이 보컬은 없지만 노래들은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그리고 그 노래를 잘하는 게 다 약간은 그 음색과 개성으로 표현되는 그런 보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 그래도 제일 메인급 보컬을 꼽자면 전 한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리드미컬하고 그런 흑인 특유의 그루브를 제일 잘 살리는 그런 멤버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파트를 제일 많이 맡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막내지만 혜인 같은 경우가 약간 숨은 보석 같은 느낌? 막내인데 목소리가 가장 깊고 음색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풍부한 감성과 깊이감 있는 소리가 나와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보컬인 것 같고요. 그 아이유의 팔레트 보면 거기서 굉장히 그 음색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좋아할 만한 음색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약간 그런 매력적인 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색적으로 매력적인 아티스트를 봤을 때의 그 쾌감이 그 리액션에서 바로 나왔던 것 같고, 나중에 추후에 뭔가 아이유 앨범에 혜인이가 참여해서 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요. 나머지 멤버들 보컬적으로 크게 빠지는 멤버들은 없이 다들 밸런스적으로 다 잘 잡혀있는 멤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춤은 어떤가요? 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한이랑 혜린 두 명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둘이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데 둘 다 굉장히 잘 추는 춤이고, 굳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아까 음악적으로 빅뱅 얘기를 했으니까 빅뱅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한이의 춤이 태양 같은 느낌이고 혜린의 춤이 GD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이는 그 특유의 그루브를 굉장히 잘 살린 그런 느낌의 춤을 춰서 정박의 느낌보다는 약간 엇박과 그루브를 살려가지고 흑인 바이브를 내는 그런 춤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댄서들 느낌의 춤을 추는 스타일이 이제 한이고, 혜린 같은 경우는 춤 선 자체가 굉장히 예쁜, 약간 그래서 GD 같은 표현을 한 거거든요. 뭔가 춤선 하면은 GD고 그루브 하면 태양인데, 그게 뉴진스로 적용을 하자면 네, 한이랑 혜린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구멍이 없는, 보통은 팀마다 약간 뭐 다들 쉴드를 치지만 구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멤버들이 보통 한두 명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팀에 비해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매력이 되게 잘 살아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로 가장 잘 될 것 같은 멤버는 누구예요? 개인적으로는 혜린이 가장 그런 포텐셜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돌이 성공을 하려면 가져야 될 그 요소들 중에 단순히 예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끼와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라는 그 캐릭터성답게 가장 큰 팬덤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른 멤버들이 성공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솔로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성공에 대한 편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저는 상업적 성공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영향력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앨범마다 새로운 그런 기획과 이제 감각적인 영상, 그리고 비주얼적인 그런 연출, 이런 게 이제 마지막 요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굉장히 미감이 뛰어나고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디렉팅을 할 때 굉장히 색다른 시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네. 1집에서 제일 좀 충격적인 시도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공식처럼 있었던 사전 프로모션을 전혀 하지 않고 뮤직비디오부터 첫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을 때 하이보이 같은 경우는 한 곡에 4편의 뮤비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초반에 그렇게 강렬하게 임팩트를 심어 넣은 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어텐션과 하이보이의 그 이미지적인 메이킹이 명확하게 갈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텐션을 딱 듣고 그 뮤직비디오나 무대를 보고 있으면 소녀시대의 그 다시 만난 세계가 떠오르게끔 구성을 했거든요. 첫 데뷔곡답게 굉장히 청량하면서도 청초한 느낌을 살려서 5명의 멤버 모두를 생머리로 하고 메이크업이나 스타일적으로도 내추럴하고 있는 그대로 되게 청량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5명이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연출을 했는데, 반대로 하이보이에서는 굉장히 세련되고 한 명 한 명의 매력을 극대화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표현한, 그리고 가장 세련된 이미 성공한 그런 탑스타의 탑 아이돌의 느낌을 살려서 두 곡으로 활동한 것 자체가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두 곡의 무대와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이게 한 앨범에 있는 한 팀에 있는 그런 곡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상반된 느낌의 그런 스타일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곡만으로도 멤버들의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곡만으로 이미 초반에 포텐셜을 터트렸고, 이 5명의 비주얼 합을 이길 수 있는 팀은 없다라는 그런 뭔가 큰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뒤 앨범부터는 이쁨보다는 약간 개성과 어떻게 보면 그 음악적 사운드를 표현하는 데 더 집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힙한 스타일링과 컨셉을 시도했고, 단순한 이쁨보다는 되게 레트로한 느낌으로 점점 더 갔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한 미의 기준에서의 예쁜 그런 시도는 이미 첫 앨범에서 끝냈다. 그리고 그게 노림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서 이제 어쨌든 뭐 슈퍼샤이 같은 그런 장르의 음악을 선택하고, 뮤직비디오 구성도 안무도 그렇고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또 시도했고, 디토에서 역시도 그 사이드 A, 사이드 B로 나눠서 뮤직비디오를 두 편으로 나눠서 찍은 것도 되게 신선한 시도였고,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콜라보도 빼놓을 수 없죠. 뭐 코카콜라와의 콜라보, 애플과의 콜라보, 여러 가지 콜라보 시도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 브랜드들의 좋은 이미지와 잘 결합되는 느낌을 풍겨줬고, 뮤진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브랜드 이미지와 급을 올릴 수 있는 콜라보들을 하지 않았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의 격을 올린 그런 콜라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진스의 이제 성공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뭐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해줬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벌어졌던 그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큰 실망과 뭔가 약간 배신감들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어쨌든 지금 기사를 통해서 다시 어도어로 소속사로 복귀한다는 기사가 났고, 그리고 향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멤버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도 약간 깔끔하진 않죠. 2명이 먼저 기사가 나고 나머지 3명은 어도어 측 입장이 아니라 개인이 또 기사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뭔가 매끄럽지 않은 느낌인데, 이게 어쨌든 잘 봉합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과연 어도어와 어느 정도까지 멤버들이 화합을 해서 갈 수 있을지가 조금 우려 아닌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고 법적인 판결까지 난 입장이라면 멤버들이 이제는 조금 고개를 숙이고 회사의 요청과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잘 수행해 나가고, 그러면서 좀 호흡을 맞춰가면서 약간은 한 템포 뒤로 빠져서 조금 화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고 다시금 하나의 팀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서로가 조금 희생을 하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성장을 하기는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대중들의 시선을 다시 돌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흐를수록 뉴진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게끔 지금 많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돌아갔을 때 팬들은 당연히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해주겠지만, 뉴진스란 팀은 사실 단순 팬덤 기반의 팀이라기보다는 이 대중적인 영향력과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선 이 여론과 시선을 다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많이 member들이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좀 원하지 않더라도 혹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회사의 입장이나 어떤 상황들이 처했을 때 속된 말로 사회생활을 이제 좀 해야죠. 예.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게 뉴진스의 이제 성장과 더 나은 그런 활동을 기대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라도 인정을 하고 더 늦지 않게 돌아간 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도어로 돌아온 뉴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또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또 컨텐츠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한 팬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뉴진스의 음악을 좋아했고 즐겼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소식은 굉장히 반갑고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이 잘 해결돼서 그래도 내년에는 좀 웃으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점이 이미 지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리지갱신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